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무심코 길을 걷다가 벽에 쓰인 어떤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가 마치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거나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문득 떠올린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바로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며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정확히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겪고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우리의 이성은 논리와 통계, 확률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성을 벗어난 무언가, 통제를 벗어나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깊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수제자였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이 현상을 깊이 파고들었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 여전히 도전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시성, 즉 외부 사건과 내면 상태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를 안내하며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신호인 셈입니다. 융은 이러한 동시성이 직업의 전환, 관계의 종결, 혹은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진실, 그가 개성화라고 불렀던 진정한 자기 자신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현실이 우리의 영혼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수량화하고 실험하고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미신, 마술적 사고, 혹은 망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가장 직관적인 부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신호와 상징, 그리고 꿈을 무시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심오한 부름을 담고 있는 사건들을 그저 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과정을 되돌리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지나친 합리성이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가능성을 마주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지막이 속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우연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결코 무작위일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만약 우주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혹은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며 내가 왜 이걸 클릭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 역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 집단 무의식, 즉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이 당신을 부를 때 응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당신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요? 칼 융은 평범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데카르트적 논리나 신경과학의 한계만으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심리학이 회피했던 미지의 영역들, 즉 꿈, 상징, 신화, 연금술, 종교,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 속으로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깊은 탐험 속에서 그는 당시의 과학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인 인과율과는 달리 동시성은 이 논리를 깨뜨립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내면의 심리 상태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 발생 자체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순간적으로 정렬되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암호, 하나의 부름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를 의미로 가득 찬 비인과적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미신이나 마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관찰했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상담 중에 이집트 신화에서 재탄생과 변화의 상징인 황금풍뎅이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상담이 중단되었습니다. 융이 일어나 창문을 열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 마리의 풍뎅이가 유리를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황금빛을 띤 곤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우연의 일치에 충격을 받은 환자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고 마침내 치료 과정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과학, 그리고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과학조차도 이런 유형의 현상을 받아들일 개념적 틀이 부족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어진 기계론적 세계관은 예측 가능성, 반복성, 통제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나며 상징적이고 깊이 주관적입니다.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융은 동시성이 단순한 심리 현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더 깊은 질서, 즉 마음과 물질,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무언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은 융은 어쩌면 우주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로도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세계의 수동적인 관찰자 역할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외부 사건이 내면 상태를 반영할 수 있고 우주가 개인의 정신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융은 새로운 종교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동시성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관찰하고 인지하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자동적인 회의주의를 내려놓고 현실의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더 깊은 지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길 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 과학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해부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비와의 직접적인 경험,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엿볼 기회,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삶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마주한 것이 평범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동시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동시성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경로를 바꾸려 할 때 가장 강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고 한때 의미 있었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안락한 지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동시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그것들은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무언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려 할 때, 우리의 궤도를 바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우리 안에 잊혀졌던 일부가 깨어나려 할 때와 같은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종종 계획되지 않습니다. 삶은 좀처럼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호들은 명백한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책장에서 떨어진 책 한 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동물, 어디서나 보이기 시작하는 특정 숫자, 마치 당신의 마음속에서 직접 꺼낸 것처럼 낯선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문장. 융이 발견했고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깊은 층인 집단 무의식이 우리의 각성을 촉발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 이미지, 충동,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연을 통해 말합니다. 깊은 위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무작위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책을 펼치자 마치 누군가 자신을 위해 쓴 것처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책이 마법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들을 준비가 되었고 우주가 그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깨어나고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진정한 길과 다시 연결되도록 무의식이 보내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기꺼이 들으려 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과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차이점입니다. 부름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언어에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훈련된 이성적인 마음은 이러한 신호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상징적 감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영혼의 거울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사랑의 편지를 받고도 봉투를 절대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항상 우리를 안내하려는 이 자연스러운 항해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어진 걸까요? 그 답은 사회적 조건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논리, 이성, 그리고 통제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오래된 언어, 즉 상징과 본능, 직관의 언어에 눈 멀고 귀 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단절된 것처럼 걷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답은 운이나 영성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건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측정하거나 분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직관을 침묵시키고 객관적 현실이라는 지배적인 서사에 맞지 않는 것을 비웃도록 배웠습니다. 학교는 공식을 외우는 법은 가르쳤지만 삶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직선적 사고는 보상했지만 상징적 지혜는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메스처럼 사용하여 자르고 나누고 분류하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을 레이더처럼 깊은 경청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주가 말할 때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삶이 속삭일 때 당신은 합리화합니다. 현실이 당신을 당신의 길로 밀어내려 할 때 당신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밀어냄을 메시지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강한 직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이상한 부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만 이성적이기를 선택한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대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간과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현실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상징, 은유, 원형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혼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삶은 당신에게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 말합니다. 반복되는 숫자, 생생한 꿈, 예상치 못한 만남, 갑자기 경로를 바꾸고 싶은 충동. 이것들은 집단 무의식이 당신 마음의 이성적인 갑옷을 뚫고 당신이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언어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공식만 있는 곳에서 답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계속 믿겠지만 사실은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진짜 동시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우연의 일치와 마주했을 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몸이 알고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신호들을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했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삶이 예측 가능성, 안정성, 그리고 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 좌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자주 발견합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빠진 것은 바로 흐름과 조화,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시성을 따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강요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나침반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더 유동적이고 연결된 방식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인도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동시성을 무시하는 대신 인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정신은 재구성되었습니다. 내면의 혼돈은 상징적인 질서에 자리를 내주었고 마침내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길은 무자비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조율을 통해 열렸습니다. 동시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운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나타나는 상징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미묘한 충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침묵의 순간, 이상한 꿈,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청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던 곳에서 기회가 생겨납니다.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막혔던 것처럼 보였던 상황들이 힘들이지 않고 풀립니다.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내면 여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물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강물과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 큰 길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조차도 형태를 바꿉니다. 상실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삶은 전쟁터에서 상징적인 들판으로 변모합니다.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썼습니다. 동시성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의 만남의 지점입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널 때 당신의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이 동시성을 더 많이 따를수록 그것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이제야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구나. 그렇다면 더 보여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연이 동시성은 아닙니다. 때때로 반복되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이상한 꿈은 단지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신호일까요?
동시성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무언가와 내부의 무언가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일 때 발생합니다. 외부 세계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합하는 의미의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 갑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바꾸고 싶은 직감이 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피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무심코 펼친 책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바로 그 문장을 읽는 것, 내면의 딜레마를 겪고 있을 때마다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동일한 상징, 단어, 이미지, 숫자를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삶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며 그 순간에 당신은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심할수록 부름은 더 강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해고, 이별, 실존적 위기와 같은 파열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현실이 모든 것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사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고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숨겨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혹은 우주적 지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간 정신의 정당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성은 당신이 믿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기를,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깨어있을 때만 당신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신호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 들으세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거나 옳아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키는 길을 따를 때 느끼는 지속적인 불편함을 들으세요. 무언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렬될 때 느끼는 그 이상한 전율을 들으세요. 반복되는 패턴, 꿈, 단어, 상징, 만남을 들으세요. 귀로 듣지 말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직관으로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달려가면서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할 때 당신은 기머거리가 됩니다. 동시성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오직 내면의 고요함을 만드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신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이 제안하는 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주, 무의식, 삶,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항상 당신과 소통하고 있으며 당신이 이 부름에 응답할 때 비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끕니다.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을 알아차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편지를 받고 열지 않은 채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영상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동시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 없이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말들을 들으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수준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연, 만남, 충동, 꿈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말하거나 마침내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각성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동시성의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삶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